글씨가 애프터라이프의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 2장에서 미 공군 4호 구조 소방관인 23세 빌 헤른 룬드가 불타는 비행기 뒤편에서 트럭을 세웠을 때 하염이 60m 높이로 헐헐 불타오르고 있었다. 비행기가 처음 폭발하면서 그의 균형을 잃었다. 그의 그는 넘어졌지만 다치진 않았다. 허둥지둥 일어나 계속 화염과 싸웠다. 그런데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치솟는 불길과 비행기 파편에 떠밀려 트럭 옆구리에 부딪혔다. 두 번째 폭발 후에 그 머리와 가슴 통증, 피맛을 느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땅에 넘어지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 빌은 그 다음 복잡한 임사 체험을 했다. 그때가 1970년이었고 레이먼드 무디가 책임져서 임사 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몇 년 전이었다. 빌의 회복 후에 의사에게 자신의 임사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하자 의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 빌은 그 후로부터 자신의 경험을 입 밝혀내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그는 국제 임사 체험 연구협회와 제휴한 지역 협력단체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내가 임사체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내가 정신과 임상 과정으로 있던 커네티컷 대학교에 편지를 보내봤다. 사람들은 자기네 체험이 없으면 아주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렇다는 거네요. 빌은 사우스 타고저 레피드 시티의 엘저 워즈 공군기지에서 불타는 비행기의 잔해가 폭발해서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이야기했다. 그는 무의식 상태에서 보고 들었다는 당시의 나라에서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그렇긴 해도 지금 나의 세계관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려운 부탁이나마가 인정하는 때였다. 빌은 자신의 임사 체험 설명과 함께 불타는 항공기 사진이 실린 1970년 4월 4일 레피드 시티 저널 스크랩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그의 용감한 행동과 인도주의적인 배려라고 쓰인 항공병 무공훈장의 복사본도 보냈다. 빌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 몸이 들어올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료 2명이 의식을 잃은 소방관을 데려가는 게 보였어요. 머리까지 가린 알루미늄 방어복을 입었지만은 동료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굴 끌고 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봐 된 짐 도와줘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내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소방관은 나밖에 없었고 내 고통과 피맛,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끌고 가는 게 틀림이 없이 내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나는 모든 걸 훨씬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느껴졌습니다. 폭발음 같은 경험이 들렸지만 더 돈답하고 길었어요. 대행과 짐이 내 몸 위로 쓰러졌어요. 나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내 주변을 완전히 의식하고 생생하게 인식했습니다. 나는 회오리 바람의 깔때기 속처럼 보이는 터널 안에 있었어요. 터널 안에 있었어요. 터널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터널 아래 있었어요. 뭐라 이게 안 되나?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했어요. 단어 문장을 이루어진 말이 아니라 투영된 인간으로 다가온 질문이죠. 그는 당신의 삶이 어떻게 느끼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가 질문한 동안에 아주 어릴 때부터 비행기가 추락한 현장까지 하나하나 내 앞에 펼쳐졌어요. 오래전 잊었던 사람의 사건과 관련된 장면도 보였어요.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지만은 그 빛은 내 모든 잘못을 금방 용서해 주었어요. 그는 내게 평안하라고 했고 이 세상에서 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돌아왔어요. 나는 내 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통증이 다시 느껴졌고 비행기 연료 냄새가 났고 사이렌 소리와 폭발음이 들렸어요.
의사와 위생병들은 대행과 짐, B-52에 탔던 그림들을 돌보느라고 바빴지만 나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이 나를 충분히 살피고 죽었다고 판단한 후에 도움이 필요한다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돌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틀 후에 의사는 내게 죽지 않은 게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실은 죽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심리검사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게 되었고요. 비일의 경험은 내가 듣고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따로따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입소문 그리고 학술 논문과 대중매체에 쓴 글을 통해 내가 임사 체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체험을 들려주었고 사례는 점점 쌓였다. 나는 임사 체험의 본질과 기원을 밝혀줄 만한 일정 여행을 찾기 위해 임사 체험에서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특징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가장 알쏭달쏭하다고 느낀 임사 체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체험자들이 굉장히 명료하고 빠른 속도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다. 이 모든 체험자의 주장처럼 뇌에 산소가 부족한데도 정말 명료하고 빠르게 생각했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체험자들이 나에게 설명해준 전체적인 사고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많은 체험자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다. 1892년 스위스 지질학 교수 알베르트 폰 세인트 갈렌하임은 스위스 알파인 콜롬 영감의 최초의 대규모 임사 체험담 수집 사례를 실었다. 하임이 자신이 20년 전에 22세 알프스를 등반하다가 임사 체험을 하기도 했다. 그는 산에서 20m 아래로 추락했고 그 영험은 암벽에 연달아 부딪혔다. 그는 이전에도 사람들이 추락하는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것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자신이 추락할 때 놀랍게도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그는 자신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했다. 하임은 자기 경험이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죽을 뻔한 사고를 겪고 살아난 다른 등반가에게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등반가 30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다. 하임은 추락하면서 생각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내가 5초에서 10초 사이에 느낀 걸 묘사하는 데는 그 10배의 시간도 모자랐다. 순식간에 생각하고 느낀 게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굉장히 명확했다. 희미한 꿈처럼 금방 잊히는 게 결코 아니었다. 나는 가장 먼저 내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으니 분명히 내 발밑에 가푸른 암벽의 울퉁불퉁한 바위에 몸이 부딪힐 거야. 암벽 밑에 아직 눈이 덮여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겠군. 암벽에서 떨어진 눈이 바다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 눈이 덮인 곳에 떨어진다면 이런 사고를 당하고도 살아남을지 몰라. 그러나 눈 덮인 것이 더 이상 없다면 나는 분명히 돌무더기 위로 떨어질 거고 이 속도로 떨어진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겠고 땅에 부딪혔을 때 죽거나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곧장 이식처 술병을 열어서 내 혀에 몇 방울 떨어뜨려야 해. 내 등산 지팡이를 놓치고 싶지는 않아. 암하게 쑥 쓸모가 있을 거야. 나는 안경을 벗어서 던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서진 안경 파편에 눈을 놓치고 싶지 않았었다. 그러나 몸이 휙 느던져졌기 때문에 손에 힘을 줘서 안경을 벗어 던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동행 자들에 대한 생각이 따라올랐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은 심한 상처를 입었던 말았던 애정을 담아 곧장 그들에게 나는 괜찮다고 소리쳐야만 해. 그러면 내 형제들과 새 친구는 충분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척 힘들었던 추락도 끝나는 거지라고 혼자 말을 했다. 그리고 다시부터 시작이라 했다. 대학 강의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망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위로하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안전하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 다음은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나의 추락은 끝났다. 하임이 추락하는 몇 초 동안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뤄졌던 생각을 상당히 한참 동안 되짚었는데 들으면서 무척 놀랐다. 다른 체험자들도 비슷하게 생각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똑같이 전했다. 존 히테크는 47세의 췌장암과 간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임사 체험을 했다.
그는 임사체험 중에서 어떤 생각이 했는지 내게 설명을 했다. 내가 세상에 두고 온 육체와 정말 똑같은 몸을 다시 가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정신이 극도로 왕성해지고 내 느낌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의식 상태가 고양된 걸 알았어요. 이 상태에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고 생각이 평상시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매우 명료했습니다. 내가 면담했던 모든 체험자 중에서 절반이 임사체험 중에 생각이 보통보다 더 명료해지고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래 그 놈은 24세 때 폭포를 건너다가 튜브가 뒤집어서 물에 빠졌다. 그는 강바닥의 머리에 얼굴을 쳐박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 순간 생각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요. 많은 일이 동시에 겹쳐서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여러 영상이 빠르게 속도로 머릿속을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똑같이 빠른 속도로 이해되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그 다음 그런 영상들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각기 다른 일들을 어떻게 동시에 생각할 수 있었는지 더욱 놀라웠어요. 갑자기 모든 게 쉽게 이해되었어요. 아, 이거야. 모든 게 정말 여러 면에서 완전히 명확하고 간단해. 이런 관점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요. 생각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느낀다는 뜻이다. 로브는 44세에 서 있던 사다리가 미끄러져 몸이 뒤로 젖어질 때 임사체험을 했다. 그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느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속도가 어떻게 빨라졌는지 나에게 설명했다.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거의 카메라로 찰칵찰칵 연속해서 스틸 사진을 촬영하는 속도 같았죠.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니 생각할 시간이 극적으로 늘어났어요. 덕분에 늘 돌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조절할 수 있었죠.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질 뿐 아니라 생각이 굉장히 명료해졌어요. 피부가 찢어질 수 있지만 나무에 걸렸다가 떨어지면 충격을 줄일 수 있으니 덤불 쪽으로 떨어지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어요. 나는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고 몸을 굴렸어요. 놀랍도록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또렷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른 덕분에 목숨을 잃지 않을 최선의 방법을 계획할 시간이 생겼다는 로버의 설명을 듣고 알베르트 하임이 산에서 추락했을 때 어땠는지 설명을 한 내용이 떠올랐다. 임사체험에 대한 하임의 설명이 흥미롭게도 과학의 파급의 효과를 주었을 수도 있다. 심리학자 조 그린은 추락하는 순간에 대한 하임의 설명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임은 1892년에 그래서 자신이 추락할 때 시간이 엄청나게 확장되었다고 썼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이 느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하임은 치리히의 연방공과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질학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10대였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다. 아인슈타인은 하임 교수의 수업을 최소한 2과목은 들었고 나중에 하임의 아들에게 편지하면서 수업이 매혹적이었다고 표현했다. 아인슈타인은 10년 후에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혁명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흐른다는 주장이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는 하임의 설명이 아인슈타인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잡고 있다가 결국 시간을 일정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의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도 있다. 많은 임사체험에서 설명하는 특징이다. 수술 후에 출혈로 거의 죽을 뻔했던 36세 경찰관 조 제라시는 임사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느낌을 설명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을 체험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시간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모든 시점이 한꺼번에 있고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분이든 5분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은 오직 여기에서만 통하는 개념이죠. 저에게 시간은 그저 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이 시간을 초월한 느낌을 이야기한다.
그들 중에서 몇몇의 시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임사체험은 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고 말한다. 임사체험에서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사람은 임사체험에서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졌다고 말한다. 내게 임사체험을 이야기해준 사람 중에서 4분의 3은 시간에 대해서 감각이 바뀌었다고 전했고 절반 이상이 임사체험 중에 시간 초월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건강을 자진하다가 느닷없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거나 멈추고 사고 과정이 빨라지는 경험을 흔하게 했다는 사실에 나는 주목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처럼 어쩌면 죽음을 염두에 둔 이들의 임사체험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적었다. 생각과 시간 감각의 이런 변화는 주로 임사체험이 시작될 때 나타나고 죽음의 위협을 알아차리면서 생기는 것 같았다.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의 위협이 시간이 흐르는 느낌 사이의 관련은 내가 수많은 임사체험 사례를 분석한 후에야 발견한 특징이다. 갑작스러운 죽음 위협과 더 분명해지고 빨라지는 생각 사이의 관련성은 쉽게 이해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살아나버리면 시간에 대한 감각을 늦추면서 더 빠르고 명료하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베르트 하인과 로브가 철학하면서 그랬듯이 그래서 해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반면에 죽음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다리면서 종종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사람들은 실제로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삶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임사체험에 생각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이해가 된다.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과 맞닥뜨릴 때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느끼는 것과 더 빠르고 명료하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급에 질리고 히스테리를 부릴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의아했다. 임사체험에서 왜 시간이 천천히 흐를 수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했다. 많은 체험자는 생각이 평소보다 빠르고 명확해졌을 뿐 아니라 시각과 청각 같은 다른 감각도 평소보다 더욱 생생해졌다고 전한다. 제인 스미스는 23세의 출산 중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임사체험을 했다. 그녀는 임사체험 중에 자신의 감각이 어땠는지 내게 설명했다. 나는 초원에 있었어요. 정신은 맑아졌고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고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름다운 꽃들 황홀한 색으로 가득한 아름답고 푸른 초원이었어요. 빛나고 찬란한 빛으로 다시 한번 빛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이었어요. 하늘과 초원 꽃 색깔도 모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색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색은 처음 봐라고 생각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성장하는 모든 것이 내 뿜는 내면의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반사된 빛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식물 안에서 비치는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머리 위 하늘은 깨끗하고 푸르렀고 그 빛은 우리가 아는 어떤 빛보다도 아름답게 엄청나게 아름다웠어요. 저희는 시각이 놀라울 정도로 예민해졌지만 다른 감각이 예민해질 때도 있다. 폭포를 건넌 후에 튜브가 뒤집혀서 물에 빠졌던 그레그 놈은 평소 쓰지 못하던 감각이 놀랍도록 예민해졌다고 내게 설명했다. 갑자기 이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임사체험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그레그는 평소에 더 선명하게 보일 뿐 아니라 손상되었던 청각이 회복되면서 모든 신체 감각이 예민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연구한 체험자들의 3분의 1은 임사체험 중에서 감각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해졌다고 전했다. 시야가 특별히 선명해지면서 독특한 색깔이 보이거나 청각이 놀라울 정도로 분명해지면서 독특한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 드물지만은 색다른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나는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임사체험 중에 뛰어난 사고력과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뇌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다. 더 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임사체험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특징들도 그 앞에 포함해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